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아, 네. 여기 그냥 앉으면 돼요? 예, 거기 네네. 앉으시면 됩니다. 사뿐사뿐 들어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연소 대기업 사회이사이자 성신여대 최연소 교수 박세롬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회이사님. 네, 아니요. 이거 좀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아, 네네. 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박세롬 교수입니다. 네. 이야. 올해 90년생. 아, 네. 그러니까 32살이신 거예요? 네. 야, 근데 교수님이 그 32살 전에 되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 임명이 되신 거예요? 이제 벌써 이제 3년 차가 돼요. 2019년 30살에. 30살에? 네, 딱 30살에. 와, 캠퍼스에 계시면 그냥 학생으로 오해를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막 이제 처음 갔을 때는 교수님들도 제 얼굴을 잘 모르는데 예. 저는 아니까 이제 인사를 드리면 교수님들이 그래 안녕 이렇게 하고 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네, 동료 놀라면서. 교수님이신데. 네네. 왜냐면 지금도 너무 애띠 보이시고 아, 그래요? 또 목소리도 아, 그러시다 보니 목소리가 네. 맞아요. 목소리가. 아니 그냥 이렇게 캠퍼스에 계시면 그냥 학생이시구나 아, 진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약간 제 분야 적인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산업공학과 출신인데 운 좋게 조금 인공지능 분야가 이제 알파고 이렇게 했던 것들 이전 제가 2013년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러셨군요. 이제 막 기계학습자가 뜨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이제 하는 덕분에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대기업의 사회이사님으로도 맞아요. 아니 지금 교수님 근데 융합보안공학과는 이게 어디 중과입니까 이게? 이거 뭐 굉장히 좀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융합보안공학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많이 요즘 이야기하는 기술들 있잖아요. 인공지능, 뭐 사물인터넷 아니면 블록체인.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이란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스피커 등과 같이 각종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로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들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왜 융합이냐면 사실 그런 기술들을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꼭 보안이 기술 자체가 뭔가 문제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네.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 하면 저도 그런데 이제 에어컨 이런 것도 요즘에 다 리모컨으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연결을 그 하잖아요. 연결할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사이버상의 보안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세계랑도 우리가 이제 사는 세계랑도 연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융합 보안이라고. 저는 지금 교수님의 얘기를 네. 들으면서 왜 최연소 교수님이 되시는지 알겠다. 예, 생소하긴 하지만 융합보안공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가 요즘 가장 또 이슈인 네, 예, 사물 맞아요. 인터넷과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좀 신학문이죠, 그죠? 그쵸. 뭔가 이제 새로운 분야. 네네네. 교수님 수업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혹시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보안 실습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네. 수강 신청 못한 학생들이 계속 메일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증언을 해줬는데 증언을 하고 나서 또 못 신청을 했다고 메일을 보내면서 학생들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수강 신청 실패한 학생들이 슬퍼하는 그걸 어떤 학생이 저한테 캡처해서 이메일로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교수님 이 수업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수업이네요. PC방에 가가지고 딱 시간 되자마자 바로 클릭을 해서 수업을 들었죠. 못 잡으신 학우분들께서는 계속 밤새 새벽 내내 어떻게 한 자리 잡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수업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와 주셔서 모범생 학생들이 발표 준비해 오듯이 뭐라 똑부러지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번 학기 수업 좀 빡세겠다. 그만큼 또 배운 게 너무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저희 롤모델 같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박세롬 교수님이 수업을 하신다?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들을 너무 잘 생각해 주세요. 사실 학생이 늘어나면 교수님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더 많은 학생이 들을 수 있게 조율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답도 빨리 주시고 그런 거에서 열정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초부터 뭔가 중상위 단계까지 뭔가 잘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우리 교수님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필기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농담까지 다 필기를 해서 아, 네, 맞아요. 거의 뭐 그 학생분들 사이에서는 뭐 교수님 수업을 다시 그냥 듣는 것 같다고. 맞아요. 친구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면 이제 노트를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열심히 필기를 하니까 무슨 농담을 거기에 적었어요? 뭔가 교수님이 뭐 이렇게 산에 뭐 등산을 가셔서 어떤 새를 봤다 뭐 이런 농담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거기에다 적어. 네, 그걸 거기에 제가. 교수님의 전공 분야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좀 발전을 했습니까? 사실 인공지능 정말 다양한 분야에 지금 어.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료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 의료 인공지능이 또 발전을 해서 이건 벌써 엄청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얘가 피부암인지 판단해주고 하는 어플이 있어서 어플이 있어요? 네, 그거는 벌써 5년도 넘은 거고요. 영상 인식과 같은 데서는 사람이 기계에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듯 버튼을 조작합니다. 로봇 손가락이 정교하게 혈관 수술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수술 단계마다 조종하는 사람에게 주의할 사항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막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인공지능 언어와 관련된 인공지능이 많이 이슈가 됐는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주면 옳게 고쳐주거나 차 이름을 주고 이 차 이름을 넣고 너가 문장을 만들어 말아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 이러한 차를 운전하고 다니신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주고 문장을 완성을 하는군요. 네. 이력서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이렇게 몇 가지 나의 이력을 넣으면 그걸로 이력서 문장을 만들어준다거나 야, 아니면 진짜 엄청 네. 발달했다 진짜. 네, 네. 최근에 그 본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 아나운서인가요? 맞아요. 네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69명 나와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실제 김주아 앵커의 모습이 담긴 영상 10시간 분량을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 기술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성 모형. 진짜 인공지능 관련 연구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한 3, 4년 전에 제가 학회를 가면요. 학회에서 어떤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논문을 이미 그때 발표하는 그 논문을 뛰어넘는 연구가 또 그 같은 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조차 요즘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무서울 때도 있는. 맞아요. 그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래요. 게 아. 알아서 이렇게 저한테 맞아요. 막 추천을 계속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교수님은 알고리즘 추천 영상 어떤 게 많이 뜨세요? 그 아이디를 이제 남편이랑 같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축구 영상이나 뭐 아 남편분이 영상. 보시는 지금은 유로 2020 저도 네, 자주 네. 봅니다. 저도 그 지옥고를 네. 지옥고를 같이 써서 지호랑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그 뭐 이제 그 축구 네. 아니면 이제 그 예전 그 코미디 프로그램 그쵸, 그쵸. 뭐 이런 거 좀 주로 많이 보는데 지호는 뭐 고양이 그다음에 지금 요즘 드래곤볼 또 지금 요즘 되게 많이 보거든요. 드래곤볼. 네. 예. 근데 보면서 나의 정보가 어디인가에 이렇게 나를 누군가가 노출된 모르는 것 존재가 같은 나를 다 알고 있는 느낌. 내 네.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는 좀 약간의 그런 두려움, 선짓함? 네.
이걸 어떻게 그거 알까요? 네, 뭔가 사실 추천을 한다는 게 어떤 영상들이 유사한 영상들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용자들이 유사한 사용자들인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추천을 해줄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세호 씨가 뭔가 유튜브 영상들을 본 거 하면 이런 영상들을 봤다라는 데이터 그리고 이 영상은 보다가 금방 껐다 아니면 이 영상은 끝까지 봤다 아니면 이 영상은 보고 좋아요까지 눌렀다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거로부터 추천을 하는군요. 네, 패턴을 잘 학습을 해서 추천을 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와 관련된 것들만 올라오니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이것의 문제가 또 그런 거잖아요. 뭔가 우리 정보가 모르게 좀 수집이 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조종을 당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자꾸 정보가 추천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좀 갇히는 예. 네네, 맞아요. 이런 것도 또 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짜 뉴스가 사람이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뉴스를 인공지능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 보면 이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악용해서 정말로 가짜 뉴스들을 막 많이 그럼, 만들어낼 진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 무서운 세상, 사실 무서운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런 뭐 연구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데이터가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면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뭐 딥페이크 같은 기술도 사실은 그 알고리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 사용하거나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면 또 그것이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연구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뭔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해야겠죠. 사실 예전에는 그냥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만 높이는 방향으로의 연구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데이터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도대체 그런 공정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무엇이냐 혹은 공정하다라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운전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책임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하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과연 그 주인의 책임인 것인가? 아니면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의 책임인 것인가? 누구의 책임인 것인가부터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얘를 학습을 시켜야 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그 알고리즘 학습하기 전에 뭔가 합의되어야 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작년에 커의 그 사회이사직을 맡으셨는데 국내 최연소 대기업 사회이사로 선임됐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 30대이신 사회이사는 진짜 예. 사회이사가 정확히 어떠한 직책인가요? 그러니까 회사 외에 회사에 그렇죠. 외부에서 네. 와서 회사의 전체적인 뭐 이렇게 감사도 좀 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이건 이제 그 토론도 하고 그거에 대한 결정도 하고 여기 이제 사회이사예요. 그럼 되게 잘하시네요. 사회이사 하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닌데. 사회를 보죠. 사회. 저는 사회. 저는 사회를 합니다. 사회를. 결혼식 사회, 잘하시죠. 각종 사회.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회이사는 총 몇 분이십니까?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4명. 4명. 네네네. 어떻게 이게 사회이사가 되신 겁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이 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회이사가 뭔지도 사실 몰랐고 왜냐면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그렇지. 사회이사를 해본 친구들이 없고 이제 막 박사 맞아요. 졸업하고 취업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어디 신청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네, 내가 어디 맞아요. 사회이사가 야 이런 경험도 참 진짜 그러면은 주변에서 반응도 엄청 좋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사회이사 뭔지 제 친구들도 모르니까 저보고 너 서울로 이직했냐고 막 연락이 엄청 와가지고 이사가 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사회이사가 뭔가 됐으니까 제가 진짜 이사로 간 줄 알고 네 그렇게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이사회 안건들이 다 저는 되게 신기한데 액면 분할 최근에 있었잖아요. 있었던. 네, 그런 네. 건도 있었고 아니면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거를 승인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거야. 네. 이사님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오. 근데 사실 특별한 베네핏보다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사실 제가 언제 또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고 거기 선행 이사분들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일 큰 베네핏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김범수 네, 의장님이라든가. 맞아요. 거기 계신 그 네, 이제 네. 그러면 혹시 그 호칭을 교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이사님이 좋으세요? 더 익숙한 건 당연히 교수님이죠.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매일 듣다 네. 보니까 이사님은 조금 부담스럽고 저는 그래요? 교수님이 좋은 것 같아요. 댁에서는 뭐라고 부르세요? 댁에서는 이사님 일어나셔야죠. 우리 가끔 갑자기 스타된 그 우리 동료들 그렇죠. 가운데는 스타님. 예. 네. 그런 식으로 부르실 때는 교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약간 좀 더 과장해서 부르고 싶으실 그럴 때 네. 뭐라고 부르십니까? 박 교수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있어요. 있죠. 뭐 이제 뭐. 부모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냥 죄송. 저는 그냥 재서가. 예. 재서가. 유느님 이렇게 유느님. 그런 거 집에서요? 혹시나 유느님 네.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식사하소서. 잠드소서. 32살의 나이에 교수와 대기업 사회이사를 하고 계신데 교수님의 40살과 좀 50살엔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을 것 같으시죠? 그냥 생각해보면 사실 박사 공부하기까지는 거의 저를 위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공부하는 거고 내가 즐거우니까 그냥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박사 과정 때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포닥을 하고 저 조금 더 포닥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교수님이 너도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이나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된 걸 제가 알려주면 그것들을 되게 선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선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에 대해서도 계속 하고 싶거든요. 저만을 위해서 이제 그만 살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면 살고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공통 질문 한번 네. 좀 드려보죠. 교수님도 무언가를 위해서 광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여름 방학 때 이제 방문 연구를 가거든요, 미국으로. 그래서 사물 인터넷 보안 관련한 부분을. 네. 근데 제가 백신을 아직 못 맞았어요. 예. 네, 그래서 혹시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나 요즘 그 하고 자녀 백신 그거를 네. 안 돼, 자녀 백신. 저는 뭐 감사하게도 이제 맞았는데 맞았어요? 얀센조, 예.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준데 거의 40대 1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떠도 금방 사라지고 내가 누르려고 그러면 사라져요. 네, 아니 눌러서 들어가면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 참 가끔 다른 분들의 이렇게 말을 통해서 듣잖아요. 뭐 교환 학생, 교환 교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뭐 무슨 연구라고 그랬죠? 저는 사물 인터넷 보안이요. 아니 이 미국 가서 하는 연구가 무슨 연구? 네, 그거가 사물 인터넷 IoT 보안. 근데 그 전에 이게 무슨 연구라고? 방문 연구? 방문 연구. 네네네. 저희가 비지팅. 맞아요. 비지팅. 네. 방문 연구 이런 게 너무 좀 낯설고 부러워요. 네네. 우리 방문 토크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방문 토크. 미국에 지금 방문 토크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네, 이번에 또 한 2개월 정도 가고 싶네요. 방문 토크 하고 오겠습니다. 똑똑똑 하고 실례합니다. 개그 좀 선보이겠습니다. 캠퍼스 안에서의 교수님의 최애 장소가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첫 학기 대면 수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코로나가 바로 터져버렸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어디 돌아다니면 다 마스크를 끼고 이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었죠. 그 학교 내에서는 딱 제 연구실을 딱 들어가면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요즘에는 학교의 최애 장소가 연구실이. 연구실. 네. 내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네, 내가 자유를 좀 누릴 수 있고 한 장소? 제가 또 그 성신여대 옆에 용문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성신여대 누나들 많이 보고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거기 언덕이 조금
네, 그죠? 네, 네. 예. 저 이렇게 처음 갔을 때 학생들이랑 같이 가는데 어떤 학생이 신입생이 있었거든요. 네. 그 학생을 한테 여기 겨울이면 썰매 대회가 열린다고. 아 진짜? 근데 그거를 제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썰매 대회가 열리냐고. 되게 경사가 깊어서 1학년 학생을 속이려는데 제가 속아가지고 네. 학생이 당황해서 막 아니라고. 아, 대회 열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그 썰매대 재밌네요. 예. 나오시는구나. 야, 영어를 한다면 진짜 이렇게 하는 기분은 어떨까? 늘상 궁금했던. 그렇죠, 그렇죠. 영어 잘하시잖아요. 외우는 팝송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Almost Heaven, 웨스트 버지니아, 블레이스 마운틴, 샤운드, 리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저는 탑 오브 더 월드 좋아했습니다. Such a feeling's coming. 뭔지 알죠? 근데 그만해요. 나오신단 말이야. 아 그래요? 예, 주름 잡으면 안 되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면 안 되는데 공자가 나오신다고 지금. 야.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있잖아요 속담에. 아유. 예, have a seat. 반갑습니다. 예, please. Have a seat, please. 예, have a seat. 예, thank you. 칸과 아카데미가 극찬한 언어 천재죠. 봉준호 감독님의 언어 아바타 샤론체 우리 최성재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So powerful, so much that 되게 좋은 결과가 있고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줘서 그게 놀라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예. So the film was released in the U.S. in October and had great box office results. I was very surprised, but at the same time, I thought it was very inevitable. 어느 나라나 이제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되게 가파른 계단이 있죠. 예, 여기 로얄 엘버트 홀에도 좀 계단이 되게 많아서 땀이 막 날라 그러는데. 예. I think in any country, you have the rich and you have the poor, and between those classes, you have very steep staircases. So today, going up and down the stairs of Royal Albert Hall, it's making me sweat. 자, 그리고 이게 가난한 자 부자 얘기니까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중간에 어디거나 뭐 우리 다 연결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우리가 이 영화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And whether you are rich or poor or somewhere in the middle, we're always connected to people of various classes. So I knew it would resonate in some ways. It's such a fantastic film. Thank you.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She has a big fandom. yeah, she does have a big fan. I'm just a huge fan of this film. 이걸 아마 본인이 번역하면 좀 쑥스러울 텐데 샤론 덕분에 이렇게 모든 캠페인이 잘 굴러갈 수 있었어요. It's very embarrassing to translate, but he said that thanks to me, this campaign has been a smooth journey. 아니 근데 성함이 본명이 최성재 씨예요? 네, 본명은 최성재라고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저를 샤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원래 없었어요. 그냥 성재야 이렇게 네. 왠지 모르게 샤론체니까 최샤론이 진짜 본명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샤론은 제가 처음 어렸을 때 미국 갔을 때 누가 S로 시작하는 여자 이름을 다 불러주고 제가 그냥 샤론의 끄덕끄덕을 그러니까 누가 불러주고 컨펌은 내가 했다 이 얘기시고. 네. 이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네. 그때 처음 아빠 일 때문에 가족끼리 다 같이 갔었어요. 저랑 동생이 처음 미국 갔을 때 그냥 동네 미국 애들과 말도 안 통하는데 뛰어놀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영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뛰어놀면서. 그럼 미국에 얼마나 쭉 사신 겁니까? 아니요, 미국에 2년 살고 다시 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한국에서 초중고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다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그 통역하시는 느낌이 미국에 그냥 거기 쭉 계속 어렸을 때 가고 쭉 사신 걸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 잠깐 살다가. 사실은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섭외를 하려고 엄청나게 저희가 대한민국에 있는 온 방송에서 언론 인터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죠? 네, 그때 섭외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다 건너. 그렇죠.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희도 그 당시는 사방팔방으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작진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 있냐? 여짝저짝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석 PD 어머님의 친구분의 따님이다.
네, 그래서 그래요? 예. 어머님의 친구분께 연락을 하러 뭐 저희가 또 했었고 우리 또 정원 PD. 정원이가 하고 있는데 용인외고 후배시네요. 예. 혹시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라면 혹시 뭘 할 것 같은지. What do you think they'll do if they're not a TV star? Like, Whoa, good question.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내가 용인외고 나왔다. 네, 학연으로. 내가 요짝조짝으로 한번 선후배 인맥 한번 뚫어보겠다.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 전혀 뭐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유키 쪽에서 연락이 왔다더라. 이번에 들었어요. 아. 후배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아니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또 섭외가 되신 건지 또 궁금해요.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다른 방송 섭외 전화가 네. 왔었어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 드리고 이제 엄마한테 나 또 들어왔는데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가 그럼 뭐 다 안 나갈 거냐. 제가 뭐 유키즈 뭐 오면은 나갈 생각이 있다 이랬는데 그때 딱 마침 작가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거는 나가라는 사인이다. 뭔가 서로가 좀 맞았네요. 이건 뭐 운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운명적으로 다가온 인터뷰네. 진짜.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당시 좀 안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사실 본업이 통역이 아니라 연출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네, 영화 연출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너무 통역사로 이렇게 언론 노출이 많이 돼서 좀 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완전히 잊혀지고 다시 뭔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뭔가 창작자로 감독으로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당시에 너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내가 누구고 난 뭐 하고 싶고 막 이런 혼란스러움이 되게 많이 왔었는데 그때 뭔가 중심을 찾으려면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또 거기에 한 발 내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여기저기에 또 휩쓸릴 수 있으니까. 아니 이게 사실 그 전문 통역사가 아니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 전에 통역 경험을 합치면 일주일도 안 될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이 또 홍보 캠페인을 짧게 했었어요. 거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화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또 이중 언어를 하니까 그냥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였었고 그거를 했고 거기 버닝 쪽 관계자분이 저를 기생충 팀으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질문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 버닝을 만들기 전에 꽤 오랫동안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누구나 각자의 이유로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집시 돌아보고 삶의 미스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했습니다. So tha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Before I made Burning, for a long time I didn't make any films. And I questioned myself what kind of movies I should make, what kind of movie I should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And I asked these questions to myself for a long time, and I went through several projects. And the commonality among all those projects. 아니 뭐 어떻게 기대하고 예상하지만 또 불안한 게 또 있잖아요. 상이란 게 어떻게 될지 항상 모르는 면이 있죠. So we all look forward to it and hope for the best, but there's still a lot of anxiety because you never know with awards. 기생충이 호명될 때 뭐 생방으로 지켜보는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만 바로 옆에 있는 성재 씨도 진짜 뭐 기분이 좀 어땠을까 싶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명되는 순간 제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번쩍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번쩍 정신을 차려야 되고 막 흥분되고 막 같이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걸 꾹꾹 누르고 초집중 모드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Parasite. Bong Joon-ho.
nomination. This is the first Oscar and the third nomination this year for Bong Joon-ho. The first Oscar and nomination for Han 국가를 Jin-won.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예. Writing a script is always such a lonely process. We never write to represent our countries. 얼마나 좀 떨리셨을까요 이게? 아 너무 떨렸고 앞으로 살면서 그렇게 떨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싶어요. 막 그냥 진짜 망하면 여기서 그냥 쓰러질까 막 이런 생각. 아 이해합니다. 네. 막 수많은 그런 제가 자라오면서 영화를 좋아하면서 존경하던 분들이 앉아 있고 네. 한국에서 다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쵸.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생방송이고 여기서 못하면 영어에 박제되고 유튜브에 박제되고 약간 완전 그냥 뭐 평생 그냥. 네, 예. 평생 따라다니고 끝까지 가요, 그거는. 그리고 막 마인드 컨트롤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그냥 내 평소에 네, 그냥. 그리고 그 관객석에 앉아 계신 대단한 분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멸치라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멋진 턱시도와 드레스 입은 멸치들이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좀 해야. 또 왜냐면 안 떨리려고 내가. 네. 사실 저는 제 일이 정말 완벽하게 차려진 밥상을 들고 나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나르다가 엎어버리면 그 상 차린 분들에게 엄청난 민폐인 거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뭐 제가 이제 창피하고 그런 거는 제가 감당할 몫인데 민폐가 되면은 정말 그게 좀 제일 신경이 그게 되죠. 제일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불안함과의 그냥 끊임없는 싸움이었어요. 그 전 과정이. 일을 맡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냥 매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본 감독님 인터뷰는 다 봤어요. 어떤 식의 표현들을 자주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비유 같은 거를 많이 쓰시거든요. 이전에는 어떤 비유들을 쓰셨는지 그거 실제 다른 통역사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내가 만약에 통역했을 때 뭐라고 통역했을지 문장별로 끊어서 통역을 해보다가 나중에는 정말 실전처럼 안 끊고 실전에 뭐가 나와도 뭔가 내가 준비가 된 것 같은 안도감을 좀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를 축적하는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저 통역할 때 보면 수첩에 뭘 계속 이렇게 적고 계시던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통역 훈련이나 뭐 이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들리는 대로 받았어요. 야, 이거 뭐. 아유. 네. 뭐 여기 막 과정 어떤 게 뭐 영화적 집착이 된 이유가 뭐 거창한 게 아니다. 거창 뒤에 X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 포인트들을 여기다 쓰셔서 이제 이걸 놓고 통역을 하시는군요. 네. 아 근데 그게 놀랍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참 공부를 잘하신 것 같은 게 노트를 그러니까 맨 뒷장까지 노트 정리가 아니 노트 정리가 네, 뭐 노트를 이거야. 맨 뒷장까지 쓰는 사람이 아니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 그런 생각 딱 들어요. 노트를 딱 보자마자 야 이거 평소에 정리나 그렇죠. 이게 노트 필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신 분이구나가 여기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스노우피어서나 옥자에 비해서 뭐 예산도 작고 장소 두 개에서 이렇게 뭔가 더 집중된 영화지만은 주제적인 스토리적인 욕심은 더 있었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So compared to Snowpiercer and Okja, Parasite had a much smaller budget and the film is very focused on these two spaces. But in terms of the themes and story, I was more ambitious with this film. 그 어렸을 때 씨의 그 센스 있는 통역들이 좀 화제가 됐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나도 이쪽에서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스토리를 모르고 가서 봐야 재밌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통역을 하셨습니까? I'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because the story is
best when you go into it cold. 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하시면? 그 원어민들이 영어를 할 때는 보통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형의 문장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싶어요는 부정형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직역을 하면 I don't want to say인데 그거를 긍정형으로 바꿔서 I'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그러니까 난 최대한 적게 말하고 싶다. 나는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요건 이제 부정형이니까 이것을 최대한 적게 말하고 싶다. 네. 아. 일단 그런 곳에 나가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게스트는 말할 시간이 10분이면 본 감독님은 5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제가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짧은 시간을 제 통역으로 잡아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함축적으로 축약을 해서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서 그 두 번째 문장도 직역을 하면 되게 늘어지거든요. 그걸 그냥 딱 짧게 Go into it cold라는 수거를 사용해서 통역을 했었어요. 이야, 이거 참 진짜 아무리 영어를 잘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거 사실은 이거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지. 말이 안 돼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How do you describe Parasite? 뭐 나도 여기서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스토리를 모르고 가서 봐야 재밌거든요. 예. I'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here because the film is best when you go into it cold. Anyway, Well, this is a talk show, Yeah, so you yeah. have to say something. 그럼 무대에 올라가면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카운트다운 화면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숫자를 이렇게 세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그 시간 압박이 엄청 느껴지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 감독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그대로 최대한 명확하게 명료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그 수상 소감을 하실 때 네. 미리 조금 그래도 알려.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정도 가이드라인은 좀 주셔서. 전혀 그럼 현장에서 바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모든 무대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게 가끔 우리나라 말 중에 사실 이렇게 번역하기가 애매한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냥 정말 아드레날린에 의존해서 그 순간적인 집중력과 순발력에 의존을 좀 했어요. 어쨌든 본 감독님이랑은 굉장히 오래 그렇게 일정을 하다 보니까 대충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감은 있어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뭐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었지만 여기 보니까 한 500회 이상을 이렇게 두 분이. 네, 나중에는 질문을 제가 질문 들어도 그냥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네. 이 친구가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 꼭 그렇게 뭐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죄를 짓고 이제 Directors and actors always try to control or provide social commentary. I really pursue Always these. have to go to a coffee shop. But the actors and I were very hungry because we couldn't eat dinner.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우리 뭐 대한민국의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렇게 참 이런 상을 탈 줄이야. 근데 정말 한국 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것보다 더 인기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 체감상 기생충과 그 기생충 팀의 인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조차도. 대단했습니까? 네. 어디를 가도 다들 야야야 봉준호 기생충 수고수고 내고 그러니까 그 영화 행사장에 가면은 외국 분들도요? 막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렇게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본 감독님이랑 인사하고 싶어서. 우리로 치면 약간 눈도장 찍는다 그러죠. 네. 약간 그래서.
맞아. 네, 거기도 그게 있어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렇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봉화동님이 이제 봉화동님 삥 둘러싼 무리가 있었는데 여기 무리 끝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타이밍을 넘보고 있는. 아 디카프리오가요? 네, 네. 아 디카피리오가 이렇게 디카피리오가 이렇게 디카피리오요. 디카피리오? 약간 더 조금 강조된 표현이죠. 사실 이런 게 디카피리오. 조금 안 좋은 예. 거죠. 일부러 발음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어떻습니까? 자신감 있게. 근데 그래요? 사실 그냥 자신감 있게 외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디카피리오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영어를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시면 머라이어 캐리 누나도 그렇고. 하이 자기님. 예, 하이 자기님. Hi, Chajinim. It's Mariah Carey. 최근에 스칼렛 요한슨 씨. 예. Hello, Jackie-님. I'm Scarlett Johansson. And I'm Florence Pugh. 저희가 지금 그 해외 팝스타들이나 유명 스타분들이 가끔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성재 씨에게 좀 부탁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So Yuka's on the Block is a talk show hosted by these two lovely gentlemen here that captures people from various walks of life. It interviews not only celebrities, but just everyday people, their professions and their values, and looks into the various ways people try hard to do what they can for society. 진짜 일단 감탄사밖에 일단 톤이 안정돼 있어. 네. 과하지 않아. 네네네. 네, 톤 자체가 과하지 않아. 뭔가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우리가 딱 집중하기에 딱 좋은 톤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송재 씨의 이제 그 통역이 화제가 되면서 그 굉장히 많이 또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송재 씨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 예. 일단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많이 듣고 많이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회화 같은 경우는 내가 틀린 걸 알아도 그냥 무작정 내뱉어 봐야 돼요. 그냥 사실 그냥 배째고 다 틀린 거 아는데도 이렇게 내뱉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송재 씨가 배째고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사실 왜냐면 이분이 예전에 그 영어 시험을 100점 받으신 경험이 있는데 저는 교과서를 달달 외워서 다 외우셨대요. 예. Purely was the first man, reached the North Pole. Purely was the first man, reached the North Pole.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00점을 만든 적이 있어요. 교과서를 다 외우셨대요. 교과서를 쭉 외워가지고 제가. 예. 그거 아직까지도 기억. 예, 아직까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조셉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 이제 예. 히브리고 스탐스턴 바울레스 했던 올드메스 이스바 탐 선부터 워서로 데스 뱅뱅뱅 워컴다 이스 워컴다 뱅뱅뱅으로 끝나요. 비트 어겐 everybody was all people ready but everybody was all people ready but this is message from the HOT this is message from the HOT HOT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전에 그 전사의 후예라고 Here we go, it's time to stop in the balance at the old mess. 전사의 후예 랩 파트. 네.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 음악 가사 따라하고 이런 거. 덕질이 정말 최고의 언어 공부 방법이에요. 네. 덕질하는 대상에 대한 글을 찾아보고, 대한 영상을 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영어 공부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더 알아보는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 그냥 추가적으로 언어 공부가 되는. 일상적으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한 라디오 팟캐스트 같은 거 하나 틀어놓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영어 책을 읽고 또 저는 글 쓰는 거를 좋아하니까 항상 글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종종 했던 게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영어 원서와 한글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서 공부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안 하는 것만 다 하셨군요. 정말 하나도 우리가 안 하는 것만 단 한 번도 나는 영어 원서와 번역본을 비교해 본 적도 없고 Purely was the first man, reached the North Pole. 예, 영어를 이 정도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비법이 있는가. 비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재 씨처럼 이렇게 하셨으니까 영어를 이렇게 그냥 영어로 해도 편하고 둘 다 편해지시는 거죠.
그럼 지금은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영화 지금 언제쯤 좀 성재 씨의 영화는 볼 수 있는 겁니까?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봉준호 감독님한테도 그 시나리오를 좀 보여주셨습니까? 네, 보여드렸어요. 아, 그래요? 안 들고 싶었는데 너무 네.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감독님이 이렇게 제가 완성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보내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삭제해야 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잔상이 오래 남았다고 해주셔가지고 아니 어떤 내용인지 살짝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나마 완성된 거는 이제 과연 집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집이란 무엇일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적응하는 게 힘들었고 그래서 다시 미국에 갔는데 거기도 뭔가 집이 아니고 그래서 언제나 내 집은 어디일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보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간혹 그러신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곳에든 저곳에든 약간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오고 가고 되게 외로웠는데 영화를 통해서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도 어딘가에는 있다. 어딘가에는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작품도 누군가에게 그런 식의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If there's anyone out there who has been comforted by films, I hope that whatever I make reaches you and makes you feel that you're not the only one.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력 끝판왕 이력서의 주인공입니다. 과천경찰서 수사과장 송지연 과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경정이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선서에서는 이제 서장님 바로 밑에 참모로 있습니다. 와, 3개가 있으시네, 3개. 3개시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요즘 인터넷에 우리 그 송지연 과장님의 이제 그 이력이 공개되면서 이게 좀 그 경력 끝판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모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송지연 과장님의 경력을 하나씩 그동안의 저희가 경력이요? 원래 꿈이 뭐셨는지. 저는 원래 꿈은 화가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전공을 미술로 정해서 예. 한국화를 전공했습니다. 한국화를 네네. 대학교에서요. 네네네.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하셨는지. 사실은 저는 이제 작가가 되려고 대학원 진학을 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다가요.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저희 세대가 IMF를 겪은 세대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집에서 대학원부터는 좀 네 힘으로 해봐라. 해봤으면 좋겠다.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좀 알아보다가 제가 은행에 취직이 됐습니다.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직업, 그러니까 꿈은 그 화가셨는데 은행에 취업을 합니다. 이게 홍콩 상하이면 HSBC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이거 외국계 거기 은행. 들어가기 힘든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나 국내 일자리를 알아봤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경력 무관, 뭐 전공 무관 이렇게 좀 오픈돼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 때만 해도 뭐 문과, 이과 그리고 미술 쪽을 뽑는다면은 뭐 산업 디자인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모든 게 좀 열린 채용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정해져 있었군요. 근데 이제 거기가 외국계 은행이다 보니까 그때도 외국계 기업들은 좀 글로벌하게 이렇게 경력 무관하고 영어 점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한 번에 은행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네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다 네. 쳐요.
은행에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은행은 사실 제가 1년을 못 다녔습니다. 저는 아니, 이제 그 다니기 힘든 그 은행을 1년을 못 다니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원이 되고 싶거나 어떤 금융인이 되고 싶어서 사실 취업을 했던 게 아니라 저는 경제적 독립을 해서 작품 활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막상 이제 은행에 가서 업무를 해보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살아왔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뭐가 좀 가장 이렇게 힘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뭐 사물을 본다 하면 이 사물의 본질은 뭘까? 이 사물의 본질을 내가 캐치해서 나를 작품화하는 거를 항상 연구를 하고 생각을 미술하셨으니까. 하고 이제 은행에 딱 가니까 이제 담보 대출 업무가 있었어요. 모든 기준이 사물을 본다 하면은 이거 담보 가치가 얼마나 가나. 사람을 만난다 하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연봉, 그렇죠. 그 신용 등급. 왜냐면 그거를 해야 대출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융통이 되는 돈이 얼마구나. 이게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계속 머릿속에서. 그만두신 이유를 들어보니까 또 6개월 만에 그만두신 이유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그냥 냅다 내가 흥미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좀 더 부합하는 다른 직업이 뭘까를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았거든요. 어떤 직업을 찾으셨어요? 또 뭐 이제 싱가포르 항공사에 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야, 얘기가 빠져드는데요. 항공사에 그러면 스튜어디스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와, 그것도 어려우실 텐데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이제 저 승무원을 좀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유학을 생각을 했었어요. 대부분 네. 예술하시는 분들이나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유학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때 IMF가 터지면서 유학을 갔던 친구들도 돌아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땐 그랬죠. 그래서 외국에서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면서 전시장도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딱 맞는 직업이 이제 외항사 승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네네네. 아니 그러면 이게 좀 해외 미술관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셨나요? 생각보다는 많이 못 다녔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일보다 굉장히 승무원 일이 고되죠. 육체적으로 고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은 많이 세워서 이 나라에 가면 여기 박물관을 봐야 되겠다 가봐야지. 했는데 이제 도착하면은 다시 비행기 출발하는 날까지 호텔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주무시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또 왜 이걸 그만두셨나요? 이제 그때도 제가 어디까지나 저는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작품은 거들 뿐이고 자꾸 그만두실 때마다 작품을 자꾸 얘기를. 네,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을 놓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면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밤마다 약간 악몽을 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굳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로잉 같은 게 잘 안 되고 그런 꿈을 꾸고 또 이제 친구들은 그때 뭐 퍼스트 솔로다 해서 이렇게 전시도 시작하고 하는 거 이제 보면서 빨리 이제 복귀를 해야지 아마추어로 남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요.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돌아가야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하는 그러셨구나. 동안은. 네네. 이제 대학원도 이렇게 복학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드가 끝나는 기간이랑 복학하는 기간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뭘 하나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시간도 아깝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그때 한국 소식을 주로 기내에 실리는 신문으로 이제 봤는데 신문 1면이 사법개혁 사기추이가 통과가 돼서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진다. 맞아요. 이제 로스쿨이 생겨서 더 이상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기사가 하나 났었고 괜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내 이력으로는 더 가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틀면은 이제 됐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거는 진짜 이제 지금 더 이상 그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는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왜 홈쇼핑에서도 매진된다 그러면 막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 그거는 이해가 돼요. 이거랑 다르죠. 아니 사법시험이 없어진다고. 사법시험이 갑자기 사법시험 준비했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사법시험을. 제 동생이 그때 법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집에 있고 책도 있고
집에 있는 이제 헌법책을 한 권 해 지난 거를 들고 비행기에서 이제 주로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일단 저 그냥 솔직히 결과만 알려줘. 붙었습니까? 네, 붙었습니다. 몇 년 만에 1차도 한 번에 하고 2차도 한 번에 하고 했습니다. 1, 2차를 한 번에 다 통과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약간 지금 이건 좀 한국화를 전공하셔서 아니 사법 시험을 통과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고시촌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작정 고시촌으로 갔죠. 저는 신림동 고시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신림역에 내리면 거기가 고시촌인 줄 알았어요. 신림역에 내려가지고 그 지나가는 이제 아주머니한테 고시촌 어디예요? 하니까 여기가 아니라고. 아가씨 못 걸어가요 이러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고시촌에서 제일 큰 학원 앞에 내려주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원에 다니신 거예요? 네. 아니 얘기만 들으면 제일 쉽네요. 그냥 신림역 가서. 야, 나 사법 시험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습니다. 그 물어보니까 헌법, 민법, 형법 3과목만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차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 양이 그렇게 많은지는 이제 나중에 책을 받아보고 알았죠. 책이 이만하잖아요. 책이 일단 왔거든요, 집으로. 예. 그냥 거의 키만큼 오더라고요. 책이요? 그러니까 과목은 3개인데 책이 한 권이 너무 두껍고.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눈 떠서 잘 때까지 그날 봐야 되는 분량은 다 받고 잤어요. 그럼 눈 떠서 잘 때까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는 지금도 사실 공부하면 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네, 저 아침에 네. 아침 10시부터요? 네. 아침 10시부터 새벽 일찍이 잘 4시까지요? 못 일어. 네네네. 제가 1년을 나눠봤거든요. 이 책 페이지 수와 과목과 시험 일정을 365일로 나눠보니까 그날 소화해야 되는 분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럼 오늘 얼마나 보고 그거를 다 습득을 시키는 거예요? 몇 페이지나? 보통 뭐 200페이지, 뭐 300페이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루에 200페이지, 400페이지. 그날 배우는 과목의 그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문제 풀이까지 다 돼야지만 되는. 근데 안타까울 때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안 했으면 1년 안에 끝냈겠습니까, 이게? 대단하십니다, 진짜. 집에 딱 방에 들어오면, 집이 아니고 방인데 그때는 방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권투 선수가 하루 종일 링에서 막 맞고 들어오는 느낌? 오늘도 예, 여기까지 봤구나. 사실 제가 법학 학점도 없었거든요. 학점도 사실 그 1년 내에 다 따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럼 어디 가서 따요, 그건? 뭐 독학사로 따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버 대학이나 아니면 학점은행에서 따는 경우도 있고. 학점은행은 어떻게 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학점을 대출을 해주나요? 담보를 맡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통 그거를 1년을 하니까 너는 올해 시험을 보지 말고 올해는 학점만 다 따고 그 내년부터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했죠. 2차 시험 보기 한 40일 전부터 제가 밥을 안 먹었거든요. 왜요? 밥을 먹으면 졸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40일을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슈퍼에서 이렇게 삼립빵 중에서 이렇게 슈크림 6개 들어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씩 띄워 먹으면서 40일 정도 공부만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조금이라도 졸릴까 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림을 해보니까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정말 극복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한 장 그릴 때 나는 100장을 그리면 그 100장을 그린 데서 오는 힘이 남들 책 한 권 볼 때 나는 2권 보고 남들 판례집 한 권 보면 나는 2권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질이 안 되면 양으로 승부를 하니까 되더라. 약간 그런 나중에는 정말 그 고시업 방문을 발로 차면서 나왔거든요. 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또 지금 경찰 시험을 또 보신 거예요? 네네. 아니 그 어디야? 아니 사법시험에 붙어갖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로펌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요.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필드를 뛴다고 하잖아요. 이제 재판을 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회의를 느끼게 됐던 게 변호사들이 선임 계약이라든지 수임료에서 자유롭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뇌물죄로 이렇게 재판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가 조력을 했었는데
검사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판사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선처를 구하시고 그러시는데 다시 돌아오는 차만 타면 저한테 아니 검사 판사들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뇌물 안 주면 누가 그 공사를 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쵸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의뢰인이니까 그 사람이 검정색이어도 나는 회색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예, 그게 좀 반복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 경찰 일을 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2014년도에 배명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꽤 오래된 6년 정도, 7년 정도. 뭐 지금까지 제 입장에선 되게 오래 어우, 했는데 진짜.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수사를 하고 싶어서 사실 경찰에 지원을 했고 이제 저희 같은 입직 경로는 이제 처음 2년 정도는 서초나 강남 큰 경찰서에서 이제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법조에서 바라봤을 때하고 실제 실무를 하는 경찰에서 봤을 때하고 현실과 이제 수사 실무랑 또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랑 좀 괴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체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8%는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이나 의견을 내릴 때 있어서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휘복종 그렇죠. 관계 안에서 어떤 경우는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이 문제를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가 일선 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업무는 청 단위로 들어가야 됐었어요. 되죠. 그래서 지원을 하고 가시게 된 거군요. 네. 협의회 차원에서 그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한 3명 정도 가고 또 검찰 쪽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검사님들 3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풀어야 되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요. 기소의 출발 영장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은 당연히 이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쪽이 행해야죠. 모든 영장은 태생부터가 기본권 침해고요. 조서 내용을 주관식으로 검토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 혼자 무슨 인권 보호기구 인양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경찰이 요청하는 게 영장 발부권이 아니라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 법리 판단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판단을 받겠다고요. 법원한테 직접. 예를 들어 경찰은 공판 이후의 단계를 잘 모르고 또 법조계에서는 전에 실제 현장을 잘 모르니까 좀 저도 경찰은 지금 경찰이지만 변호사를 했었고 그나마 2개를 다 경험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객관성이 있다라고 좀 들어주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이제 지휘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협력의 관계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되게 감격스럽고 이제 경찰이 잘해서 이제 국민들 신뢰를 얻는 일이 남았죠. 우선은. 네. 얘기 중에 죄송한데 그림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정도면 그림이 섭섭해하겠어요. 아니 진짜. 근데 법학으로 제가 바꾸고 나서는 아예 그쪽은 악몽을 안 꿨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꽂혔구나. 이제 그림보다 더 재밌는 걸 찾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젠 조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감상하는 사람이나 이제는. 네 해도 괜찮겠다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관심사가 뭐 또 세무사 자격증을 또 지금. 솔직히 요즘에는 세무나 회계를 모르면 사건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좀 더 내가 수사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일 평소에 즐겁게 하는 일은 뭡니까? 제가 원래 변호사 할 때는 그 동물 그 보호단체 카라라고 있어요. 원래 카라의 자문 변호사로 사실 활동하면서 동물 보호를 했었거든요. 다른 취미는 없어요? 뭐 맛집을 찾아간다거나. 맛집은 저희 이제 경찰관 아저씨들하고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거는 다른 취미 내가 해본 최고의 일탈은 뭡니까? 최고의 일탈? 글쎄요. 저희 그냥 조셉 다른 인생을 우리 그 과장님과 우리 조셉은 너무 다른 인생을 그냥.